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죠. 왜 공복혈당이 높을까요? 이 질문은 특히 식이 조절, 운동, 이런 식으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시면서 물으시는 질문 중에서 하나예요. 특히나 당화 혈색소까지도 다 조절이 되는데도 공복혈당만 유난히 높으신 분들 계시죠. 자, 그렇게 답답하셨던 분들 오늘 잘 들어주세요. 공복혈당 하는데 이 공복혈당이 높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공복혈당이 높다는 것은 내 건강과 당뇨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 그것을 꼭 떨어뜨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대체 왜 안 떨어질까요? 이 이유를 모르면 공복혈당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복혈당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 혈당이 더 올라가지?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했는데 공복혈당만 유난히 높게 나오면 굉장히 억울하고 불안해집니다. 혹시 병이 더 나빠진 건 아닌지, 아니면 약을 혹시 또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이겁니다. 공복혈당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밤사이 간이 얼마나 당을 만들었는가, 이런 문제라는 점이에요. 먼저 공복혈당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볼게요. 공복혈당은 최소 8시간 금식 후에 측정한 혈액 속 포도당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100mg/dL, 즉 이제 100 미만이면은 정상, 그리고 100에서 125는 공복혈당 장애, 그리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치가 단순히 전날 저녁 식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공복혈당은 우리 몸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혈당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밤새 안 먹었으면 혈당이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셔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뇌는 하루에 100에서 120g 정도의 포도당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혈액 속에 실제로 순환 중인 포도당의 총량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혈당이 100mg/dL, 즉 이제 100이라고 가정하고 혈액량이 약 5리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혈액 속 포도당은 약 5g 정도에 불과해요. 이 양은 몇 시간 만에 소진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이 공급되지 않는 이런 밤 시간에는 간이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은 어떻게 포도당을 만들까요? 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혈당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당원 분해, 즉 저장해놓은 당을 꺼내서 쓰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생, 즉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나온 재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사람에서는 인슐린이 이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해요. 인슐린은 간에게 지금은 충분하다, 더 만들지 말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이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면 상황이 달라져요. 인슐린이 충분히 있어도 간은 계속 포도당을 만들어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공복혈당 상승의 핵심 원리예요. 그렇다면 왜 간이 인슐린에 둔감해질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지방과 지방간입니다. 내장지방은 단순히 복부에 붙어있는 지방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한 조직이에요. 내장지방이 많아지면 유리지방산, 그러니까 혈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지방산이 더 많이 분비되고, 이러한 유리지방산이 간으로 유입되면 간의 인슐린 반응을 방해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허리둘레의 증가와 공복혈당 상승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어요. 즉, 뱃살이 늘어날수록 간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아침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방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세포 내에 지방이 축적되면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결과 간은 밤사이 포도당 생산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공복혈당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공복혈당 장애와 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공복혈당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 호르몬들은 간에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죠. 수면 부족이나 자주 깨는 수면 역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아침 혈당을 높일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처럼 자는 동안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슷한 기전으로 공복혈당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운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규칙적인 중등도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한 운동을 늦은 시간에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젖산이 축적되면서 간의 포도당 생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혈당이 더 높아졌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병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생리적 반응인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시죠. 살도 빼고 운동도 했는데 왜 공복혈당이 바로 떨어지지 않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좌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형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은 수년간 서서히 진행되는 대사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내장지방과 간지방, 그리고 세포 수준의 인슐린 저항성이 단기간에 완전히 정상화되기는 어려워요. 대사 구조가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체중을 빠르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장지방과 간지방을 줄이고 간의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식사 조절, 근력 운동을 포함한 복합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굶는 방식은 근육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대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굶는 것을 유도하는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약들은 장기적으로 대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복혈당은 아침에 우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밤사이에 간이 얼마나 포도당을 만들어냈는지, 간이 인슐린 신호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그리고 내장지방과 지방간, 수면과 스트레스 상태가 어떠한지를 반영하는 결과예요. 공복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관리가 구조를 바꾸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 대사의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수치가 당장 안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방향만 맞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오셨고 이제 그 원리까지 알았으니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과학적이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기록해 드릴 겁니다. 혼자면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꾸는 처방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닥터스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